자, 지난 시간에 행렬의 아주 기본, 아주 이제 행렬이 뭐다만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행렬은 수나 문자를 이제 뭐라고 가로로 묶어놓은 거, 이렇게 행렬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왜 배우는지에 대한 것부터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수학 점수, 얘가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얘가 중간고사, 얘가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학 점수가 중간고사에 뭐 95점을 받았고 기말고사에 100점을 받으셨고, 영어는 중간고사에 98점을 받았고 기말고사에 92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니? 이 녀석을 행렬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을 얘가 1행이고 얘가 2행이다. 여기 세로줄에 있는 거를 1열이고 얘를 2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나요? 성훈아 맞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만약에 1,1의 성분을 찾아라 라고 하면 95, 그 다음에 2,1의 성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100이라고 쓰겠죠. 됐어? 천하 맞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2열로 되어 있는 행렬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배우시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 내용이 답니다, 사실은. 맞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행렬의 덧셈, 그 다음에 행렬의 뺄셈, 실습의 곱셈, 뭐 이런 거듭제곱 뭐 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왜 배우지? 수학을 기본적으로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좀 더 간단하고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행렬을 이렇게 쪼개봅시다. 이 녀석의 행렬의 형태를 뭘로 해볼까? 그래, 수학하고 영어를 갖고 A반은 72점에 75점에 63점에 뭐 79점 이렇게 돼 있고, B반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갖고, B반은 수학하고 영어 성적을 봤더니 85점에 82점, 그 다음에 75점에 84점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고. 중간 기말 성적이 얘가 A반, 얘가 B반의 성적이고 얘가 A반의 성적이다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A반과 B반의 중간 기말의 합산은 어떻게 될 거냐? 원래 평균을 구하려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셔야겠죠. 그치? 그러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일단 둘을 더할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로 쓰는 것보다 행렬로 표시를 하면 72, 75, 63, 79, 85, 82, 75, 8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더 간결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행렬의 덧셈은 아주 되게 단순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걸 같이 더하면 돼요.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한다. 그러니까
행렬의 덧셈을 하려면 이쪽에 있는 행렬과 이쪽에 있는 행렬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두 개를 더하면 말 그대로 얘랑 더하라고. 157점이라는 거죠. 됐어? 얘네들을 더하면 왜? 150? 똑같이 7이네요. 얘네를 더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138. 얘네 두 개를 더하면 163이겠네요. 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 행렬의 덧셈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분의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이 더한다. 이 개념인 거죠. 됐어? 원래 뺄셈도 있긴 한데 뺄셈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얘네를 뺀다라고 하면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7이 되실 거고 얘는 뭐야? 왜 다 마이너스야? 젠장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네, 마이너스 5가 되시겠네요. 하다 보니 이 병신 같은 새끼가 나왔네요. 그렇지? 이거 여기까지? 더하는 거 빼는 건 어떻게 한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이 빼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더하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빼시면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됐지? 자, 두 번째 행렬의 실수배. 자, 더하기 빼기는 그냥 하면 된다고 했는데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K라고 하는 녀석을 A11, A12, A12,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K배하면 뭐가 되는 거야? K의 아니지 미안 KA11 KA12 KA21에 KA22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됐어? 됐니? 여기까지? 그럼 봐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이런 걸 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행렬을 우리가 A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A반 거니까 이 새끼의 B 행렬이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A반과 B반의 중간 기말 영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냐는 거지. 2분의 1 A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다. 아니면 2분의 1에 A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주저리 써놓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해설하는 뭐 이런 지랄 떨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봐도 얘네가 그냥 뭘 말하는 거다? A와 B반의 학기별, 과목별 평균을 뜻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마찬가지로 뭐 이거 계산하면은 뭐 이거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78.5 그 다음에 69 69야? 69네? 병신이네? 졸라 못 봤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얘네들은 8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됐어? 그래서 행렬은 사실은 자료 정리의 표현 방식을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실제로는 원래 역행렬이라는 걸 배우면 연립일차 방정식을 쉽게 푸는 방법들도 배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표현 방식들을 좀 더 단순화하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걸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자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원하는 없어? 형훈아, 있냐?
자, 그러면 1311번 봐봐요.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서. 1311번 보면 어떻게 쓰겠어? 같은 위치 것끼리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된다. 맞아? 됐니? 12번은 같은 위치끼리 할 거니까 1행 1열은 2가 될 거고 1행 2열 같은 경우는 2가 될 거고 2행 1열 같은 경우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행 2열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되시겠네요? 맞습니까? 됐니? 자, 13번은 스킵, 너네가 해. 14번은 1행 1열끼리 계산하면 9가 될 거고 1행 2열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니? 자, 15번은 1행 1열 계산하면 그냥 1 나올 거고 1행 2열 계산하면 2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행 1열 계산하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2행 2열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16번 스킵 너네들이 하도록 해요. 근데 이 그 행렬에서 더하기 빼기를 우리가 원래 같은 위치에 있는 걸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됐어? 당연히 이 항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너네 1317번에 있는 내용은 뭐라는 거냐면 지금 x 마이너스 어떠한 행렬의 형태가 1, 2, 3, 4가 된다고 했으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1, 2, 3, 4에다가 원래 빼려고 했던 녀석을 이항을 시켜서 더해서 2, 5, 1,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해도 될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x의 형태, 행렬의 형태는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4, 0 이렇게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18번 같은 경우는 x만 남기고 l을 보내면 되니까 왼쪽에 x 남겨놓고 우변에 써있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1에 7 남기고 좌변에 있던 녀석의 2, 1, 3, 4를 우변으로 가져올 때 마이너스를 갖고 오시면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시는 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5 이 형태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야,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4구나. 됐어요? 이게 다야. 이게 답니다. 19번에 행렬을 구하시오. A의 2배를 할 거래. A의 2배를 할 거니까 A가 원래 1, 0, 마이너스 3, 2니까 이 녀석의 2배를 하게 되면 2, 0, 마이너스 6, 4예요. 됐어요? 자, 나머지는 따로 안 할 테니까 풀어놓도록 하세요. 넘겨봅니다. 자, 두 번째 영행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얘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에요. 영행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는 거냐면 어떤 행렬에다가 어떤 녀석을 더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때 들어가는 이 행렬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0으로 씁니다. 5라고. 0이 아니지. 0은 5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 0은 5라고 하는 행렬은 이 5의 행렬은 사실 어떻게 되는 애니? 라고 하면 사실 규칙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0,0일 수도 있고요. 0,0이래. 00일 수도 있고요. 세로로 00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애들을 모두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영행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행렬의 개수랑 관계없이 모두 다 그냥 0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영행열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래 덧셈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의 행렬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됐니? 행렬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얘 행렬의 개수가 나와 있으면 얘는 그냥 맞춰주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얘가 3 곱하기 2행렬이면 이 새끼도 3 곱하기 2행렬로 바뀌는 거죠. 얘가 만약에 2 곱하기 2행렬이면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가 2 곱하기 3행렬이면 얘도 2 곱하기 3행렬로 보는 겁니다. 됐어?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녀석. 뭐 옛날에 이런 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항등원이라고 배웠었는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배웠었는데, 그 얘기들은 되게 빠졌으나 어쨌든 더했을 때 자신이 나오는 녀석이 나오면 이 녀석은 우리는 뭐라고? 영행열이라고 부르고 성분이 다 영인 녀석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 여기까지? 왜 졸렸냐? 더워서 졸려. 은근 서늘해서 다리 계속 시렵던 거는 다음에 수업하고 있으면. 아까 실습의 얘기나 덧셈이나 뺄셈의 경우에는 우리 뭐 한다고 했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지? 그 내용이 써있는 거고, 교환법칙이 뭐였었죠?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나 같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할 건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나, 상관없다. 위에가 교환법칙, 밑에가 결합법칙이죠? 됐지? 실습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우리가 K, A, B 좀 웃기구나. K 곱하기 L 곱하기 A라고 써있으면 L 곱하기 K 곱하기 A라고 써도 상관없고, L 곱하기 K 곱하기 A 곱하기 K라고 써도 상관없다. 다 같다.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할 거고, 당연히 KLA가 있으면 K와 L을 먼저 곱한 다음에 A에 곱하거나, K는 나중에 하고 L과 A부터 먼저 곱한 다음에 계산하거나 똑같다. 이런 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연산을 좀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고 밑에 있는 1412번부터 16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여기서부터는 좀 얘들 잘 써보도록 하죠. 행렬 A라고 하는 건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2의 성분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여기에다가 X라고 하는 성분을, X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우리가 더한다라고 했을 때 영행렬이 나온다는 거니까 0000이 나온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A 플러스 X 이꼴 제로면 X는 A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인 거죠? 마이너스 A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X의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쓸 거다? 이 녀석에다 마이너스 배를 해준 녀석인 마이너스 8, 7, 1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원하는 X가 되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1322번도 행렬부터 정리를 해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X가 제로면 X라는 거는 영행렬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만 하실 겁니다. 됐니? 마이너스 A를 성분을 써보면 1 마이너스 3. 아, 이게 오랜만에 행렬을 가리키니까 이 숫자가 병신처럼 보이네. 위치를 이렇게 못 잡겠네. 이쁘게 못 쓰겠어.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어차피 그냥 쓸 거니까 1, 4 마이너스 1. 얘가 우리가 원하는 x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2, 1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되시겠네요. 잘못 썼네. 얘 마이너스 얘가 2네요. 여기가 1이고요. 됐습니까? 23번 그냥 하세요. 23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24번은 보이시오니 증명해보죠. A 행렬은 A, B, C, D입니다. 영행렬은 따로 얘기할 필요 없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번이 1 곱하기 A가 A이다. 그러면 우리는 1 곱하기 A, B, C, D 귀찮지만 보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A, 1 곱하기 B, 1 곱하기 C, 1 곱하기 D A, B, C, D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곱하기 A 이꼴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A, B, C, D 이런 걸 왜 보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C, 마이너스 1 곱하기 B, 마이너스 1 곱하기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 자, 2번 0 곱하기 A 이꼴 영행렬. 자, 이 녀석은 0 곱하기 A, B, C, D 0 곱하기 A 0 곱하기 B 0 곱하기 C 0 곱하기 D 0, 0, 0, 0 영행렬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됐어요? 자, 두 번째 얘기하는 K 곱하기 제로라고 K 곱하기 영행렬이라고 하는 얘기에서는 A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로 취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0, 0, 0, 0이고요. K 곱하기 0, K 곱하기 0, K 곱하기 0에 K 곱하기 0. 그러니까 0, 0, 0, 0이고 영행렬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잘리나? 오, 잘려도 상관없는데 얘는. 자, 됐습니까? 25번도 그냥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냥 약간 노가다성이니까요. 26번 하나만 하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2x 마이너스 a 이꼴 b라고 했으므로 너희들한테 계산하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x를 2분의 1에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됐어요? 거기서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해보시면 자, 나이브로는 바로 계산할게요. 0하고 4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3이 나오시겠네요. 이 녀석에 2분의 1 때리는 거죠. 우리가 x 행렬은 그러면
0, 2, 마이너스 1, 2분의 3이 우리가 원하는 x의 행렬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울 거 있어? 행렬 여기서? 그냥 표현 방식이 새로운 거라서 그렇지 특별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얘기는 이제 있을 겁니다. 행렬의 곱셈이라는 걸 할 건데요. 사실 너희들이 배우는 행렬은 사실 정해져 있어. 2차 정사각 행렬 이상에 대한 것들의 복잡한 식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한테 배울 행렬의 곱셈은 사실은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 녀석과 얘네를 곱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행과 열을 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니? 무슨 소리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했으고요. 됐어? 그 다음에 얘가 1번 얘가 1번 위치에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을 곱해서 2번 위치에 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얘가 여기다 쓸까요?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곱할 거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A11과 B12를 곱해 쓰고요. 그 다음에 A12와 B2를 곱한 다음에 얘네를 더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를 할 게 아니잖아 사실은. 외우셔야 되는 부분에 좀 존재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A12에 B12 그 다음에 1에 미안해 A11 B12 그 다음에 A12 B2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쓸 거죠. 됐어요? 자,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3번의 자리에다 쓸 거예요. 여기다 써야 될 녀석은 A21, B11, A2, B2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이렇게 곱하고 1자리와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을 곱해서 4번 자리에다 쓸 거죠. 그래서 A21 곱하기 B12 플러스 A22 곱하기 B22이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행렬의 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 네, 원칙적으로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얘네를 곱하면 쓰기 싫어. 엄마 찍으면 안 되지. 쓰는 것도 일이야. 얘는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한 원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의 꼬락서니는 3 곱하기 2행렬이죠. 됐니?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2 곱하기 3행렬이죠. 곱하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같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이 행, 뒤에 있는 녀석이 열이 같을 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때 이 나오는 계산값은 앞에 있는 녀석의 열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행의 개수에 의해서 애들의 모양이 결정나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너희들은 사실은 2 곱하기 2행렬 이상을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너희들한테서 요번에 변하면서 너희들이 요번에 요 행렬이라는 거를 새로 들어오면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안 배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안 배우시게 되고 네. 그냥 이렇게 보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좀 이상한데요? 써놓고 나니까 반대로 써놨잖아. 2 곱하기 3행렬이고 2행 3열 그 다음에 3행 2열이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열과 행이 같아야 된다. 됐어? 그래서 이 녀석 거 가져오는 거고 이 녀석 거 갖고 와야 된다. 됐지? 여기까지? 곱하기만 설명을 했고요. 오늘 그냥 끝이어야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만 더 설명하면 끝날 거야. 곱하기 더 설명하고 케일리 해밍턴 정리라는 거 설명 하나 더 하고 완전히 오늘 끝낼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냥 바로 할게요. 어디 없어진 건 뭐 나 알 거 아니고. 행렬의 곱셈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우리가 행렬의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교환법칙과 분배법칙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성립하지 않아. 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거 먼저 하셔도 되고 뒤에 거 나중에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독특하게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렇죠?
됐니? 그럼 곱셈에 대해서는 실수배를 포함해서 실수배를 포함하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상관없어요. 실수배를 포함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관없으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영행렬과 비슷한 단위행렬을 하나 배우실 거고,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걸 배워서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이용한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자, 무슨 색이냐? 라고 하면 단위 행렬은 E라고 쓰고요. 이런 녀석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됐어? 원래는 2 곱하기 2 행렬까지만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3 곱하기 3 행렬이나 4 곱하기 4 행렬도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행렬의 단위 행렬도 존재합니다. 대각선이 다 1이 되는 행렬이에요. 대각선만 다 1이 되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머지는 다 0이고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어떤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의 행렬이 나오는 녀석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것도 진짜 써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A, B, C, D면 1, 0, 0, 1 이렇게 써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곱한다고 했잖아. A가 나오겠죠? 됐니? 이렇게 곱한다고 했으니까 B가 나오겠죠? 이렇게 곱한다고 했으니까 C 나올 거고요. 이렇게 곱한다고 했으니까 D 나올 거예요. 맞지? 맞아?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하고 행렬의 거듭제곱과 케일리 해밍턴 정리가 다 묶여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행렬도 똑같이 거듭제곱을 할 수 있거든. A의 제곱이면 뭘 말한다? A 곱하기 A 행렬을 말한다. 그러면 A의 세제곱 행렬이라고 하면 A 곱하기 A 제곱의 행렬을 말한다. 그러면 A n제곱의 행렬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A 곱하기 A의 n-1제곱일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A 곱하기 A를 n번 곱한다의 뜻을 갖고 있겠죠. 됐어요? 근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행렬의 형태가 만약에 A라고 하는 행렬의 형태가, 이거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좀 쉬운 거로 하시면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까 BC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요. 됐어요? 이 녀석의 A의 5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걸 5번을 곱할 거냐 이거죠. 곱할 거야. 이거 5번을 곱하려고 하면 빡이 칠 거야,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A 제곱의 행렬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지, 이렇게 곱하니까 2하고 잘못됐다, 4하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제로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2가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5에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맞아요?
이게 A 제곱행렬일 거라. 그러면 A 4제곱행렬을 구해. 그러면 얘하고 얘 자체를 다시 한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1, 0, 0,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를 또 곱할 거니까 A의 5제곱행렬은 사실 A 행렬하고 같겠네? 맞니?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케일리가 O였나 I였나? 케일리가 I였나? 새끼들 이름도 헷갈려.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A 행렬의 형태가 A, B, C, D의 형태를 갖고 있는 2차 정사각형렬 2 곱하기 2 행렬을 띄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2는 항상 0으로 일정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됐습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증명을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 녀석을 케일리 해밍턴 정리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케일리 해밍턴 정리에 의해서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도 있을 거냐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2랑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A와 D의 합은 지금 얼마냐면 제로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 따르면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요 0 곱하기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2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A 제곱이 결국 뭐랑 같다? 마이너스 2랑 같다 A의 4제곱은 뭐랑 같다? 2의 제곱과 같다 2의 제곱은 원래 2에다 2 곱하는 거니까 자신이 나오셔야 되겠지? 됐어? 그러면 A 4제곱이 2니까 우리가 A의 5제곱은 뭐다? 그냥 A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런 형태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케일리 해밍턴 정리라는 거 배울 건데 이걸 이제 우리는 사실 좀 증명을 해봐야 돼요 지워도 되죠? 칸이 없어서 저쪽을 지워서 할까요? 더하기 빼기는 다 끝났으니 세계 헤일리 해밍턴 정리에 대한 증명이 있나? 증명이 있으면 이걸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 없군요. 그냥 해야 되나요? 자, 증명을 할 건데 뭐 보이게 하니까 그냥 노가다 뛰는 거예요. 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A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A에다 A 곱해서 A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제 B에다가는 D를 곱해서 여기다 플러스 BD를 쓰시겠죠. 이게 1행 1열 성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행 왜 또 이게 B에다 D를 곱해서 BC지 엉청이가 BC가 될 거고 2행 2열은 이렇게 곱할 거니까 AB B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AC CD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BC D 제곱이 A 제곱 행렬이다. 맞지? 자 마이너스에 A 플러스 D를 실수분이니까 여기다 곱해 쓸게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D 그 다음에 AB 플러스 BD
AC 플러스 C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AD 플러스 D 제곱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정사각 행렬은 1행 1열과 2행 2열만 1인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AD-BC를 하시면 AD-BC 0, 0, AD-BC다.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셔야 되는 건 A의 제곱 플러스 BC가 맨 앞에 있는 녀석, 그 녀석에서 A 제곱 플러스 AD를 뺀 다음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를 할 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있는 녀석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털릴 거고 얘랑 얘랑 털릴 거고 얘랑 얘랑 털리겠네. 제로네요? 맞니? 아이고 AB BD 마이너스 AB BD 플러스 제로 털리고 털리시니까 제로만 남겠네. 맞지? AC CD 마이너스 AC CD 플러스 제로 털리고 털리시니까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BC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AD 플러스 D의 제곱 D제곱 D제곱 털어주시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AD BC 털어주시면 다 털립니다. 됐어? 그래서 요 녀석은 케일리 해밍턴 정리라 부르시고요. 꼭 머리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단 행렬 A이면 이거 이다 성립하시지만 얘가 성립한다고 얘가 되는 건 아니야. 됐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자라는 걸 안 배우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하기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어쨌든 앞뒤 말을 바꾸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맨날 예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거 피타고라 설명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는 성립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케일리 해밍턴 정리 형태의 값이 0이라고 해서 A라고 하는 행렬이 A, B, C, D의 성분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뒤에 문제 풀 때 나올 겁니다. 자, 이걸 갖고 일단 87페이지 문항 풀고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표 문제들 쭉 풀고 오른손 마무리 할게요. 자, 1327번. 답 뭐냐? 답이 행렬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 1행과 1열을 곱하는 거라고. 1행과 1열을 곱했으면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될 거야? 2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그냥 5죠. 그치? 성훈아 이해돼? 1328번은 1행과 1열을 곱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0 플러스 7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7 곱하기 0 너희들한테 원하시는 형태는 7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곱셈이 되는 형태죠.
산 이해돼? 네.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1431번 쭉 쓸게요. 2 곱하기 2행렬이니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0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하나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계산하면 5, 그 다음 계산하면 여기 2네요. 네, 이렇게요. 됐죠? 행렬 A는 자, 1번에 A 제곱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4 이렇게 곱할 거니까 0이네요. 그치?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0 곱하기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2번은 A의 세제곱 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A 곱하기 A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할 거니까 8 하나 나오실 거고 이렇게 곱하실 거니까 또 0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또 1이 나오시겠네. 됐니? 매트릭스입니다. 적응이 안 되네. 오랜만에 하니까. 자, A, B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6 하나 나오죠. 그치? 자, 이렇게 곱해요. 제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곱할 거예요. 4 하나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BA죠. 자, 이렇게 곱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4니까 마이너스 2네요. 젠장.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니까 이거에 이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거에 이거 제로네. 자, 둘 다르시죠? 이렇게 보시면 A, B하고 B, A는 같을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34번은 얘기할 거 없네요. 5배 했습니다. 자, 정사각 행렬, 단위 행렬에 5배 했으니까 5배 되시면 되겠죠. 그치? 두 번째, 2의 제곱했는데 2의 제곱은 우리가 뭐하고 2 곱하기 2고
우리는 뭐 한다? 단위 행렬에다가 뭘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2가 나오셔야겠죠. 됐니? 자, 세 번째. 마이너스 2의 전체 5제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의 전체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의 2가 되시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마이너스 2의 전체 49제곱 플러스 2의 50제곱이면 우리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숫자 0이 아니라 영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을 쓸 때는 사실 0000 써야 돼. 알겠어? 2차 정사각형렬, 그러니까 2 곱하기 2행렬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답도 2 곱하기 2행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거 좀 주의하시도록 하고요. 자, 35번 문제를 끝으로 우리가 뒤에 대표 문제들 하나 풀어서 오늘 어떻게든 끝내봅시다. 싹 다 줄고 최대한 빠르게 끝내보자. 자, 1번에 얘기하는 게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다. 자, 아까 전에 우리 뭐 한다고 행렬도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a 플러스 2 곱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2입니다. 그렇지? 자, 행렬 곱할 때는 위치 되게 중요해. 뒤에다 곱해줬으니까 다 뒤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a 2 곱하기 a 마이너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2인 거죠. 됐니?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a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단위 행렬과 곱하는 녀석은 앞에서 곱하든 뒤에서 곱하든 다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단위 행도 제곱할 거고 그러면 얘하고 집어질 거니까 결국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뭐라고 써야 되냐면 a-2 곱하기 a-2 a-2에 이번에 좀 바꿔 써볼까요? a 곱하기 a-2 마이너스 a 곱하기 a-2 2 곱하기 a-2 미안해요. 됐지? 요거는 뒤에 걸로 분배시켰습니다.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라고 쓰셔야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뭐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지금 이걸 증명을 한 거냐면 원래 행렬의 곱셈에서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이는 거야. 근데 단위 행렬의 특성상 단위 행렬은 a 곱하기 2든 2 곱하기 a든 같거든. 그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보라고 적어드린 거죠.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유형 2번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우리는 유형 3번부터 16번까지 14개의 유형을 쭉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항번호
뭐지? 오른쪽 그림 같은 있는 행렬 ABCD 각성분을 좌표로 하는 AB, BC와 원 오른에 꽂히는 상품은 SX라고 입히합시다. 아. 별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 C, D가 있는데 여기를 S, X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X를 뭐로 표현하겠다? A, B, C, D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녀석의 좌표를 만약에 우리가 A점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B점이라고 하면 여기가는 A점의 좌표가 써 있는 거고 여기다가 B점의 좌표를 썼네요. 됐지?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그래서 두 행렬이 있어요. 하나는 A라는 행렬은 1, 3 3이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점과 3,2라고 하는 점을 갖고 있는 행렬이고요. B점은 B행렬은 3,-1 그 다음에 -1,0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을 갖고 있는 행렬일 텐데 문제에서는 3a-b부터 일단 먼저 계산하라고 할 거고 3a-b라고 하면 여기다 3배 뺄 거니까 여기가 0 여기다 3배 뺄 거니까 10 여기다 3배 뺄 거니까 여기가 10 여기다 3배 뺄 거니까 6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0,10이라는 점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10,6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갖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됐어? 뭐 넓이 50이죠? 10 곱하기 10 나오는 게 이해하면 되니까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마음만 급하지 문제는 잘 안 풀리네요. 끝낼 수 있을까? 끝내야 되는데 두 행렬이 있는데 자 바로 풀어서 써. 어차피 2의 가로열고 x-y면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2y겠죠. 자 그러면 너네는 이걸 갖고 뭐 할 거냐? 두 녀석을 바로 더해 보잖아요. 그러면 3x가 2a가 되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걸 너네는 3분의 2a라고 표현을 할 거고 3분의 2a면 여기다 3분의 2를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4 8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y 값을 요번에 구하기 위해서 저 위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빼줄 건데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에다가 2배를 하시고 2번식을 빼버리면 6y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b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할 거네요.
값이 저렇게 써 있는데 됐어요? 그래서 결국 y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2분의 1 b라고 볼 거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3 2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보겠죠. 됐죠? 여기까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x12 x 행렬의 1행 2열 1행 2열의 숫자 성분은 8이시죠? y 행렬의 2행 1열 2행 1열의 성분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얘네들의 합의 형태는 x12 플러스 y21의 값은 이제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우야. 자, 곱하기로 갑니다. 곱하기로 가는데 참 숫자가 화려하시네요. 자, 곱할게요.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제일 처음에 b죠. 이렇게 곱할 거니까 b고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ab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여기가 c입니다. 됐니? 다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할 거니까 b고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BD네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A, B고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A, B, D 플러스 C입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성분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B 값이 뭐다? 2고요. BD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D 값은 마이너스 2. AB가 6이셔야 되니까 A 값은 3.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마이너스 12에다 5, C를 더했을 때 5가 나오려면 C 값이 7이시면 되겠네요. A, B, C, D 합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를 다 더하라는 거고 A랑 B랑 C랑 D랑 더하면 10 나오시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1360번으로 갑니다. 자,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는 말을 요번 행렬을 배우실 때 빼서 배우시는 건데 별거는 아니고 2 곱하기 2에 2행 2혈의 성분을 2차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3행 3혈을 갖고 있는 녀석이면 3차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원래 요번 교과 과정에서 이 내용 빼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있네요. 있으면 뭐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단순 노가다 문항이에요. 무슨 소리냐? 두 녀석을 더하면 2a가 나오니까 두 녀석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a 값이 나와. 두 녀석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제로,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여기 값이 2가 되시겠다. 1이 되시겠죠. 이게 a 행렬. 됐니? 자, b 행렬은 a 플러스 b에서 a 마이너스 b를 뺍니다. 그래서 2로 나눌 거예요.
자,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2로 나눌 거니까 0. 여기서 여기를 빼서 2로 나눌 거니까 얘가 3. 빼서 2로 나눌 거니까 얘가 1. 빼서 2로 나눌 거니까 얘가 3이네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을 쓰라고 했으므로 a제곱을 쓰는데 어차피 a제곱과 b제곱을 해서 더할 거라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1에서 2,1의 성분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있는 성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곱하겠지. 그러면 제로야. A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 안 그래? B는 이렇게 곱할 거니까 얼마야? 3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이 녀석의 여기 있는 성분 2행 1열 성분은 3입니다.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원하시는 부분만 계산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1364번이고요. A 행렬은 요번엔 1101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이네요. 됐어요? 나중에 다시 배우실 때 선생님이 나중에 다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행렬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요거 배우실 때 요 행렬에 대해서 몇 가지 패턴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1, A, 0, 1, n제곱과 1, 0, A, 1, n제곱의 형태에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이 있죠? 얘네들은 n제곱하면 1, na, 0, 1과 얘네들 같은 경우는 1, 0, n, a, 1 이렇게 되십니다. 됐어? 뭐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하거나 이럴 걸 할 때는 사실 외워서 풀겠죠. 이 녀석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몇 번 한다고 했지? 10번 한 걸 더한다고 했지. 사실 10번 한다고 걸 더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뭐가 될 거야? a가 이거면 a 제곱은 1, 2, 1, 0 이렇게 될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a 10제곱은 1, 10, 0, 1 이렇게 돼버릴 거거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a1부터 시작해서 a의 10제곱까지의 합이라는 건 실제로는 1행 1은 10개가 나올 거고 10개의 합이 나올 거고 얘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합이라서 55 여기는 0 여기는 1 이렇게 되시는 문항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됐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기출문제 풀 때나 저 짓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엔 해보셔야죠. 그래서 해볼 겁니다. 자, A 제곱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할 거니까 1이죠. 됐니? 이렇게 곱할 거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0 이렇게 곱할 거니까 1 나와. 됐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A 세제곱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에서 지금 1, 2, 0, 1 1, 1, 1, 0, 1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곱할 거니까 1 이렇게 곱할 거니까 3 되실 거고 이렇게 곱할 거니까 0 이렇게 곱할 거니까 1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패턴 형태를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네들의 형태는 여기에다가 A의 4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1, 3 더하기 1, 0, 1 이 형태를 띈다는 게 눈치가 채주셔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한 4제곱 정도까지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너네가 원하는 A부터 A제곱 플러스 점점점 A의 10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 10개.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 더하기 9 더하기 10. 그 다음에 여기 0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 10개. 이 형태를 가질 거예요 라고 예상을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답이 나오기는 하죠. 10 플러스 10에 55 0 10 이렇게. 그치? 요 특이한 형태에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되시면 고등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문팀장님이 잘 얘기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이게 끝이 아니네요. a-b 플러스 c-d네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의 형태니까 마이너스 55를 물어보는 모양이었네. 그치? 자, 1367번 갈 거고요. 지금 a 행렬이 나와 있습니다. 2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근데 a의 25제곱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a의 25제곱이 괜히 나온 건 아니겠지? 설마 a의 25제곱 하자는 거겠어? 그래서 우리가 a 제곱부터 차근차근 뭔가의 패턴이 보이거나 대부분은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 행렬과 유사한 형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자, 이렇게 곱하니까 1일 거고요. 맞지? 안 나오겠는데? 6-3이니까 3 나오나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2 나오나요? 마이너스 2. 안 나오네? 세제곱하면 나오나? a의 세제곱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제로. 이렇게 곱할 거니까 제로네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네,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a의 25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a의 세제곱의 전체 8제곱 곱하기 a라고 쓰겠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그냥 이 새끼는 a야. 앞에 있는 녀석이 단위 행렬이 나올 거기 때문에 a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누가 아팠어? 뭐야? 됐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은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있는 녀석하고 x랑 y를 곱해서 뭘 하고 싶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하고 싶다. 자, 지금 사실 뭐 하는 거야? 2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란 소리죠? 됐니? 2배 해서 더하면 y는 마이너스 3, x는 y가 아니네, 2배 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 x가 7이네요. 2x-y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2x-y는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실생활의 확률 패스 유형 10번으로 갈게요. 우와, 시간 모질라네? 젠장 미치겠네. 아 못하겠다. 고승이야? 네? 저 영어만 안 돼요. 아니, 다음 시간에 고승만 더 뭔 소리야? 입이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2b네요. 위의 식에서 요 정리되어 있는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a의 제곱. 자,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곱해서 b 플러스 ba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b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 2b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2b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형태는 어떤 걸 요구하는 거냐면 a의 제곱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ba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2ab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b 제곱의 값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너네가 이걸 잘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 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2배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에서 여기 써있는 a의 제곱 플러스 b a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 제곱을 빼면 이 녀석이 나와. 이해돼?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원하시는 건 이 녀석의 2배 에다가 이 녀석을 빼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아니다. 마이너스 11 얘가 여기 하나 잘못 썼네. 그래서 원하는 답은 거기에 있는 1번이네요. 자, 시간상 몇 개를 그냥 버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11번은 그냥 직접 해보시도록 하고요. 노가다 뛰셔야 될 거고 다음 시간에 겁나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각오를 하죠. 자, 그 다음에 81번으로 가겠습니다. 1381번. 자, 2차 정사각형렬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정사각형렬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뭐냐면 A에 지금 1, 2가 2-3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1, 3 이꼴 마이너스 1, 4라고 써있고 원하시는 건 A에 마이너스 3에 4가 되는 거죠. 뭘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다 P를 곱하고 양쪽에다 여기다 P 여기다 P 곱하고 여기다 Q 여기다 Q를 곱해서 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A에 둘을 더해서 A를 묶어서 앞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P, 2P 플러스 마이너스 Q, 3Q 이렇게 되시는 녀석의 형태가 뭐가 되는 거냐? 2P-Q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4Q인 거죠. 됐어요? 이해돼 여기까지? 그럼 실제 여기 계산값은 어때요? P-Q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녀석은 2P 플러스 3Q가 될 거잖아. 근데 이거랑 얘랑 똑같이 맞춰주고 싶다는 거지. 됐습니까? 마음은 바쁜데 시간은 없고 그러려면 P 값이 얼마가 되시면 되냐?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이 값이 4가 나와야 되는데 P 값이 1이고 Q 값이 Q 값이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구나. 아이씨 나만 못해. 그러면 얘가 2네요. 자, 요게 되면 지금 요게 성립되죠. P-Q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2P 플러스 3Q가
4가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다 얘를 갖다 집어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에 플러스 8이니까 11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4,11의 2번이 될 겁니다. 자, 1385번 이시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퀄 제로라고 써있네요. 4이고요. 자, 이걸 만족하는 행렬에서 a의 30제곱이 k2가 되는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눈에 이게 약간 단위 행렬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아까도 단위 행렬은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었지. 곱셈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뭘 갖다 쓸 거냐면 얘를 여기다 곱할 거예요. 됐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b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형태를 띱니다. 즉 a의 세제곱의 형태가 뭐랑 같을 거면 8 곱하기 2랑 같을 겁니다를 써준 거죠. 됐어요? 그러면 a의 30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a의 30제곱이면 a의 3제곱의 전체의 10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8의 10제곱에 2의 10제곱 즉 그냥 2의 30제곱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형님? 실수 K값 물어봤는데 이 녀석이 K인 거죠? 됐지? 너무 급하게 설명하고 있어. 설명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걱정이다. 자, 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91번, 94번 푸는 걸로 끝낼게요. 그리고 책을 최대한 열심히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94번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네, 뒤에 거는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 와서 정리하던지 하죠. 1391번입니다. 그 2차 정사각 항렬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봤을 때 원래 a-b에 b-a를 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a제곱 ab가 나올 거고요. 얘가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ba에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는 결국 중간에 이 녀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2b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다는 건 ab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ba가 같다는 얘기예요. 맞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기억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 a의 제곱 b의 제곱이다. 그러면 a, b, b 이 형태인 거지? 됐니? 그러면 요 관계성에 의해서 요거 위치를 바꿀 수는 있어요. a 곱하기 이 녀석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a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의 ab가 되니까 마이너스 ab의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됐니?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기하값은 틀리다고 보셔야겠지. 그래서 자, 니은에 써있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한데, a의 제곱, b의 제곱은 지금 이미 써놨죠. 마이너스 이것부터 쓰고, 자, 요 앞에 있는 녀석은 이게 마이너스 ab의 전체 제곱이 된다고 써놨고요. 이 뒤에 있는 걸 풀어볼 건데, 이 뒤에 있는 녀석도 똑같이 b 곱하기 a 곱하기 a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 있는 녀석에서 요 관계성에 의해서 b 곱하기 a를 마이너스 ab로 쓸 수도 있으니까 b 곱하기 마이너스 ab 곱하기 a다. 마이너스의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다. 그러면 마이너스 b a의 전체 제곱이죠. 맞아?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래? 그럼 어차피 얘하고 똑같잖아. 지워버리고 더 털어버릴 건데, 어차피 B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B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B의 전체 제곱은 뭐랑 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AB의 전체 제곱이 될 건데, 그러면 그냥 AB의 전체 제곱으로 봐도 무방하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성립하겠죠.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의 경우에는 A-B의 전체 제곱이고, 이 녀석은 A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근데 자, 마이너스 AB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플러스 BA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털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1194번. 아까 얘기했던 케일리 해밍턴 정리에 대한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가 될 수도 있는데, 자, A는요 A, B, C입니다. 네, 문제의 조건에서 A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 2 이꼴 0이라고 써 있어요. 됐니? 자, 이 케일리 해밍턴 정리처럼 보이는 이 식은요, 사실 케일리 해밍턴 정리만 되는 건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요. 뭘로 푸냐면, 첫 번째는 케일리 해밍턴 정리가 성립한다에 의해서 우리가 A 플러스 D, 원래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플러스 BC 이라고 쓰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5에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6인 경우하고, 두 번째는 그냥 A 자체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를 나눠서 풉니다. 됐어? 자,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A 플러스 D의 최소값을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겠어? 따라서 여기는 A 플러스 D는 그냥 5죠. 마이너스 5죠. 미안해. 자, A가 2K일 때가 문제인데, A가 K2의 제곱이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K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뭐니? 5K2 마이너스 6 2 이꼴 제로니까 이렇게 털어서 K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K 플러스 6에 K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K의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1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A가 가질 수 있는 형태는 마이너스 6, 2와 그냥 2죠. 그러니까 이 형태와 이 형태란 소리야. 맞아?
여기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 여기서 a 플러스 b는 2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책을 털어오시면 되겠고요. 네, 그동안 수업하느라고 수고들 했어.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수업하긴 하겠지만 내용 설명은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겁나 질문 받겠지? 근데 여기 앞에 이거 네, 실전 트레이닝 풀어와야죠 이제. 이거는 네, 가능하면 둘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끝까지